자,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어요.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 종전부터 관리하고 있던 위탁관리 업체를 상대로 관리행위 종료와 관리 업무 인계를 요청하였지만 좀 나가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. 미납된 유효비가 있다면서 이를 거부하고 1년 이상 관리를 했고 이후 퇴거했지만 미납관리비를 관리단에 청구한 사례에서 방금 전 우리 사례와 비슷하죠. 방금 전 문희준 사례와 굉장히 비슷하죠. 자, 이런 사례에서 이렇게 봤습니다. 원고 관리회사예요. 관리회사가 소속관리 인력을 통해서 수행한 업무 중에는 이 사건 집합 건물 중 고용 부분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업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. 즉 1년 동안 필수적인 업무를 했다 이거예요. 이것은 이게 피고 관리단입니다. 관리단이 자치관리 방식을 택해서, 즉, 위탁관리하지 않고 스스로 관리했다 하더라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.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 업무 수행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성격, 즉, 관리업체가 하나, 관리단이 자치관리 하나, 똑같은 성격의 업무를 했다 이겁니다. 자, 이런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,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이득은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 주체인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피고 관리단이에요. 관리단으로 하여금 이것을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, 이것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라고 해서 미납관리비를 주라. 누가? 관리단이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. 다만 전제가 있어요. 다음을 잘 보셔야 돼요. 그러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? 왜냐하면 우린 분명히 1년 전에 나가라고 했는데 버티고 있단 말입니다. 버티고 있다가 발생한 미납관리비를 관리단이 내준다 한다면 대부분 다 버틸 거냐요, 일단은. 이런 문제 때문에 대법원은요, 그 범위를 조율해요. 줄 때 주더라도 다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필요한 성격의 업무에 해당되는 그 비용만 주라 하는 것입니다. 자, 다음 보세요. 자, 이렇게 판시하면서 원심 판단은 위탁 유역비 중 미납된 유역비 중에서 위탁관리 수수료에 대해서는 옳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뭐냐면 위탁관리 수수료는 부정했어요. 원심이. 위탁관리 수수료 부정했어요. 줄 필요 없다. 본 것. 이건 옳다는 것이에요. 하지만 나머지 관리 인력 인건비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. 즉 뭐냐? 관리 인력 인건비도 주지 말라 했던 원심 판단. 이거는 잘못됐다. 수긍할 수 없다. 누가요? 대법원이. 대법원이 수긍할 수 없다는 얘기는 곧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잖아요. 결론적으로 위탁관리 수수료, 요게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수익입니다. 수수료는 줄 필요 없다. 하지만 관리 인력 인건비, 이거는 자치관리 했다 하더라도 나갔을 비용 아니냐? 이거는 주라.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. 결국 위탁 수수료는 위탁관리 회사가 관리단에게 청구할 수 없지만 관리 인력 인건비, 그러니까 청소, 경비, 또 영상기사, 소장 이런 급여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은 지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. 자, 따라서 아까 사례가 이 대법원 판결의 사례하고 아주 흡사해요. 따라서 이런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문의주신 사건에 적용해 보면 결국 최초 관리 선임 이후에도 마음대로 계속 관리를 해온 위탁관리 업체가 미납관리 청구할 수 있느냐? 자, 여기 위해서 청구는 누구에게 된다? 일단 관리단이에요. 관리단에게 하는 것이지 구분수자에게 청구하는 거 아닙니다. 관리단에게 청구할 수는 있다. 그리고 관리단은 주어야 한다. 다만 어디까지 주어야 되느냐? 위탁관리회사의 수수료, 이거는 줄 필요 없다. 하지만 위탁관리회사가 급여 준 거 있잖아요. 관리인력 인건비라 합니다. 이런 급여, 관리인력 인건비에 대해서는 주라.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